수락연설에서 내로남불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후보는 대선 후보 선출 직후에 당선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감을 밝히는 초반에 윤 후보가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입니다. 기쁨보다 엄중한 책임감과 정권 교체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열렬히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뜨겁게 지지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기 가로치고 울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제 기억이 맞다면 네. 윤석열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저렇게 약간의 목이 맨 듯한, 물론 예전에 대전연총을 찾아서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울컥한 적도 있지만 네. 연단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울컥한 모습은 또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 모습도 처음이지만 오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당원의 지지 그리고 다수 국민의 지지를 자신이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이 저런 울컥하는 모습 속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어떤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을 보면 3월 4일에 검찰총장에서 사임을 했거든요. 불과 8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 자리에 오른 겁니다. 예. 지금까지의 정치 문법, 선거 문법 모든 것을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은 검찰총장이 이 현 정부와 대통령에 반대하는 이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드라마틱한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 기대도 크지만 그 기대만큼 기대 못지않은 반감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본인이 어떻게 이제 현실화 시킬 것인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울컥했다 이렇게 그 선의로 해석하고 싶고요. 만약에 참모들이 저런 것을 코치를 해서 저렇게 했다라면 글쎄요. 그러면 진정성이 좀 안 느껴졌을 텐데 오늘 수락 연설에서는 본인이 네. 실제로 좀 뭔가 이 가슴에서 뭔가 울컥하는 이 심정의 변화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는 이어서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정권은 저의 경선 승리를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수락 연설에서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제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수락 연설에서 첫 번째로 들어왔던 부분이 이 내용인 것 같아요. 나는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다. 윤석열 사전엔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두 분은 오늘 잠을 이루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윤 후보도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날에 윤 후보가 있던 아까 구장천도 이야기했지만 3월 4일 날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된다? 이거는 거의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한 지 이제 불과 한 3, 4개월요. 예전에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 26년 했는데 4개월 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 대선에 나오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또 오늘 이렇게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원동력은 뭘까? 바로 이제 조국 추미애 장관의 그 모습에서 바로 문재인 정부의 가장 뼈아픈 부분들이 사실 윤 총장을 이렇게 키웠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의 내로남불, 그게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이제 이 정권에 대한 이제 반감을 가졌죠. 더군다나 예전에 이 정부를 지지하던 분들도 조국 흑사라는 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반대를 했고 추미애 장관이 1년 동안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것들, 그 속에서 야권 지지자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이제 그런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윤 후보가 있는 거거든요. 윤 후보 스스로가 사실은 있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정치라는 게요, 본인이 이야기했지만 탈탈 털립니다. 모든 가족이 다 드러납니다. 그거 하루하루 견디기가 힘들어요. 저희들 패널들 같은 경우도 누구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마음의 상처가 많이 남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하루 24시간 공격하는 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나올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이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인데 결국 저는 이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바로 그런 부분이 민주당이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 오늘 윤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두 사람의 이 문제를 민주당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아하. 저는 거기에 승리의 전략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방송 직전까지 체크한 바로는 조국 전 장관과 혹은 추미애 전 장관이 본인 SNS에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다라고 들었는데 만약에 저희 뉴스탑10 방송 중간에라도 SNS에 여러 메시지가 있으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한민수 수석님, 예. 이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가볍고 무겁고를 떠나서 윤 전 총장이 이른바 현 정부의 위선, 위중자, 이중자 때 내로남불을 파고드는 부분이 민주당으로서는 극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기 내로남불을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수락연설에 썼어요. 그래서 예.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풀어드리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이제는 다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사자성어도 아니고 시중에서 쓰는 얘기인데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 후보가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표현을 수락연설에 쓸 정도인가 그렇게 품격 있는 단어 같지는 않고요. 아하. 또 정부에 대해서는 또 현 정부에 대해서 약탈을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너무 거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윤 후보가 제1야당의 대선 후보까지 가기에는 분명 저 두 분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과의 갈등이 컸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는 올 초에 추윤 갈등이라고 해가지고 징계를 놓고 많이 다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만두고 나오면서 지금의 정치인 윤석열이 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이 됐습니다. 예. 근데 윤 후보 측에서 윤 후보가 볼 때는 저게 이제 내로남불이 될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어디였죠? 법원에서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2개월 정직은 가볍다, 타당하다까지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걸 한쪽의 시각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민주당에서도 저런 식의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보듬어야 될지 어떤 전략으로 같이 접근해야 될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앞서 한수영님이 잠시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윤 후보가 약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맞상대가 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입니다. 또다시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원칙 없는 승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무도함을 국민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내로남불 말고도 다음 화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어찌 보면 오늘 그 수락 연설의 핵심 중에 핵심일 수도 있어요.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이자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의 싸움이다. 합리주의자와 인기영합, 포퓰리스트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구도를 짜고 본인은 앞으로 상식, 합리 이걸 좀 밀어붙이겠다 이런 포석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야당의 후보로 공식 선출됐기 때문에 이미 선출된 링 위에 올라와 있는 이재명 후보와의 이제 1대1 이 대립각을 확실히 세워야 되는데요. 오늘 수락연설에서 저렇게 한 것이 아마도 본선 전략에서는 주요하게 저는 프레임으로 작동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게이트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대장동 게이트의 이제 부정부패와 부동산 비리에 사실은 이제 몸통이냐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비상식 그리고 부정, 부패 이 부분의 한 축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윤석열 후보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과 각을 세우면서 그 만들어왔던 정치적 자산이 무엇입니까? 법치, 공정, 상식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상식과 공정과 법치와 정의라고 하는 그 프레임으로 대결들을 짜줘야 1대1 대결 구도가 됐을 때 충분히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 합리주의 포퓰리스트는 이재명 지사가 또 정책 관리에서 가장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기본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도 재난지원금을 또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고 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좀 갈등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인기 영합주의와 합리주의와 그다음에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경제정책의 차이 이것을 놓고 아마도 일관되게 본선 4개월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저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오늘 수락연설에서 제시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수락 연설과 저희가 한번 윤석열 후보의 수락 연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떠한 정치 공작도 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 공작도 국민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신뢰 없는 사회에 도전과 혁신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 정치 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면서 언제나 이겨온 저 이재명에게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미래와 과거의 대결, 민생개혁 세력과 부패 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입니다.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 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희가 그 화면을 비교해봤습니다. 한수성님, 예. 어쨌든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 부패 기득권 청산의 이재명, 뭐 여러 논평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렇게 그 맞대결 구도에서 확실히 뭔가 본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것도 참 이례적으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 당선 후보가 되신 윤석열 후보는 현 정권으로부터 어떤 본인이 그 뭐라고 할까요? 핍박받는다 할까? 그런 이미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을 들고 온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2002년도부터 그 인권 변호사로부터 활동할 때부터도 계속 당시 기득권 세력들, 부패한 토건 세력들과 계속 그 대척점에서 투쟁을 해온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수락연설에 드러났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뭐 대장동 얘기를 계속 나옵니다만 제가 볼 땐 대장동의 본질 중에 하나는 그 토건 비리 세력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척결하는 게 맞고요. 또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앞서서 이제 그 뭐라고 했습니까? 상식과 포퓰리스트라고 했습니까? 했는데 예. 벌써 합리주의자와 합리주의자와 기억압주, 포퓰리스트 얘기. 포퓰리스트였는데 예.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냥 그 실용주의자 대 예. 검찰주의자 또는 그 윤석열 후보가 하루하루 실언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실수가. 그러다 보니까 실력자 대 실수자 아하.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는 것도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여러 가지. 아닙니다. 뭐 다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주변에서만 주변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 많은 주변이 다 다릅니다. 어느 주변, 저 주변.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알겠습니다. 글쎄 오늘 수락연설까지 비교해봤는데 그 사이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볼까요? 윤 전 총장이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10일에 광주행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목요일 11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예. 속보를 계속 읽어볼까요? 그리고 내일 첫 번째 일정은 오전 7시, 아침 7시에 가락시장을 방문한다. 예. 내일 그리고 점심에는 이준석 대표와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벌써 일정이 빡빡하네요. 대한민국 청년의 날 참석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앞서 얘기했던 광주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어느 정도 논평을 했고 오전 7시 가락시장을 찾는다. 김문식 교수님. 예. 가락시장 방문의 의미, 뭐 자영업자, 뭐 요즘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뭐 좀 있을 텐데 많죠. 이 부분에 대한 뭐 해법 혹은 윤 전 총리의 메시지가 좀 나오는 겁니까? 아까 수락연설에서도 경청과 소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되면은 경청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아까 수락연설 끝나고 기자들 간담회에서도 광주 방문 뭐 기타 일정들을 물어봤을 때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고 국민들이 어려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현장 가서 들어보는 것을 중심으로 하겠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주 방문 일정은 당연히 있고 그것도 현장과 민생 행보를 결합해서 아마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내일 첫 일정으로 아마 새벽에 가락시장을 갔다는 것은 민생이 가장 활기차게 돌아가면서도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곳이 바로 가락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징적 있는 장소를 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그 광주 방문하고 나서 봉하마을 간다는 것은 그 광주 방문 이전에 뭐가 있냐면 월요일 날 제가 알기로는 국립현충원 방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충원 가서 또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전직 대통령 묘역을 가서 참배해서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의 결의를 다지고 의지를 다진다는 그 맥락에서 보면 당연히 봉하마을도 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통합의 정치, 포용의 정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관적인 어떤 그 상징성을 가지고 일정들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광주, 다음 주 목요일은 봉하마을, 그리고 내일 일정은 오전엔 가락시장, 그리고 점심 식사는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아까 오후 3시였나요? 그 속보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 청년의 날 참석. 그러니까 내일 일정은 뭔가 키워드로 꼽자면 민생과 청년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선 경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어떤 이제 행보가 이 일정에 좀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민생,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이미지가 필요한데 가락시장에서 그 서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번에 이 대선 후보 경선이 되는 과정에 취약점으로 드러난 것이 2030 세대의 어떤 약간 거부 정서였거든요. 이제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오후에는 이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청년 친화적인 대선 후보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광주와 봉화마을을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 통합, 지역 통합, 사회 통합 행보 아닙니까? 자신에게 가장 좀 그러니까 비판적이고 지지를 덜 하는 지역에 가서 적극적인 구애 행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일정에 드러나 있는 어떤 본선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이 단 3개 나왔을 뿐인데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뭐 벌써부터 윤 전 총장, 윤석열 후보의 행보가 공개가 됐는데요. 저희가 속보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수락 연설의 메시지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 주제로 넘어갑니다.